채널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은 70살 어머니의 사연을 전합니다. 평생을 자식에게 바치고도 끝내 친아들 집 담장을 넘어 떠나야 했던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어머니가 마지막에 남긴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천천히 들어주십시오. 김순자 어머니는 올해 70입니다. 이 나이면 공원 벤치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줄 때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새삼스레 며느리살이를 시작했습니다. 낯선 집도 아니고 아들 집입니다. 남편 김상호 씨가 세상을 떠난 날부터 어머니 마음은 반쯤 비었습니다. 몇 해 동안은 고향 읍내의 작은 슬레이트 집에서 살았습니다. 새벽에 시장에 가서 나무를 팔고 밤이면 빛바랜 사진을 앞에 두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 김도현은 서울 외곽에서 일했습니다. 어느 날 고향에 내려와 어머니가 시장까지 한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으로 오세요. 혼자 지내시면 다쳐요. 어머니는 감사했습니다. 나도 늙었으니 자식 곁이 복이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몇 벌의 옷을 접어 넣었습니다. 손수 노타 만 손수건과 오래된 결혼 사진도 가방에 넣었습니다. 서울 생활은 고향과 달랐습니다. 도현의 집에 들어선 첫날부터 공기가 어딘가 낯설었습니다. 며느리 지유는 예의 바르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인사는 의례 같았습니다. 집은 컸지만 어머니에게는 딱히 자리를 내준 공간이 없었습니다. 도현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선 창고에서 주무세요. 형편되면 방을 고쳐드릴게요. 창고에는 오래된 물건과 빈 페인트통과 헌 옷이 쌓여 어머니는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밥을 하고 손주 죽을 쑤었습니다. 지유는 당부했습니다. 짜지 않게 하시고 바닥 물걸레질 잊지 마시고 세탁은 흰 것과 색깔을 꼭 구분하세요. 농담인 줄 알았지만 흰옷이 색깔 빨래에 섞여 있는 걸 보고는 표정이 무거워졌습니다. 도현은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러 나갔습니다. 집에 있을 때도 바빴습니다. 어머니가 말을 붙이면 네 하고 돌아섰습니다. 어느 날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지유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연세가 있으니 도자기는 만지지 마세요. 깨지면 새로 사야 하잖아요. 어머니는 웃어 넘겼지만 가슴이 아렸습니다. 손주가 열이 났던 밤에는 꼬박 세웠습니다. 다음 날 잠시 벽에 기대에 눈을 붙이려는데 지윤이 들어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일하시기 싫으면 미리 말씀하세요. 앉아만 계시면 어떡해요?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현의 시선을 보았습니다. 아래로 떨어진 눈, 피하는 얼굴, 변명도 변호도 없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어머니는 그 집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밥을 드셨는지 묻는 이가 없었습니다. 허리가 아파 절뚝거려도 모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일은 계속 밀려왔습니다. 빨래, 설거지, 손주 봐주기, 청소, 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지윤에게 약값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허리와 무릎이 쑤셨습니다. 10,000원만 달라고 했습니다. 지윤은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약을 그렇게 자주 드세요? 집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다고 아프세요? 어머니는 돌아섰습니다. 그날 주머니에는 동전 몇 개만 남았습니다. 밤에 어머니는 창고에 앉아 작은 제단에
불을 밝혔습니다. 상호 씨 사진 앞에 향을 올렸습니다. 연기 냄새가 눈을 맵게 했습니다. 아니면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쓸었습니다. 상호 씨,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왜 내 아들 집에서 새들어 사는 사람처럼 지내야 할까요? 낡은 선풍기는 덜컹거렸고 문틈으로 찬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밤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이른이 되도록 한 번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아들 집에서 새로 며느리살이를 시작하게 되리라군요. 비가 부슬부슬 내린 밤이었습니다. 창고 문틈으로 스민 바람이 등허리를 훑었습니다. 오래된 돗자리는 습기가 배었습니다. 어머니는 옆으로 누워 앙상한 팔을 가슴에 모았습니다. 전날 젖은 빨래를 들고 비에 맞았던 탓인지 미열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말하면 그까짓 일로 아픈 척한다고 들을까 두려웠습니다. 어머니는 구석의 나무 상자를 열고 오래된 남색 저고리를 꺼냈습니다. 어깨가 닳아 얇아진 옷이었습니다. 종이처럼 얇은 부분은 살짝만 당겨도 찢어질 듯 했습니다. 이 옷은 상호 씨가 30해 전장에 가서 사준 것이었습니다. 돈이 부족하던 시절 한 달을 아껴서 사준 옷이었습니다. 그날 상호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옷 입으면 새색시 같네. 아이 둘 둔 엄마 같지 않네. 어머니는 그 옷을 아끼며 특별한 날에만 입었습니다. 이제는 바느질을 해서 이불처럼 덮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희미한 전등 아래에서 바늘을 꿰었습니다. 손은 떨렸고 눈은 흐렸습니다. 그래도 습관대로 한 땀 한 땀 떠갔습니다. 상호 씨, 힘들면 꿈에서라도 데려가 주세요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낡은 옷자락만이 그에게서 남은 온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아직 옷을 치우지 못했습니다. 지윤이 이른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창고에 놓인 헌옷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또 이런 걸 꺼내 놓으셨어요. 집이 좁아요. 제발 정리 좀 하세요. 어머니는 말없이 옷을 접었습니다. 마음 한켠이 다시 찔렸습니다. 점심 무렵 빨래를 하다가 향수 섞인 섬유유연제 병을 떨어뜨렸습니다. 값이 비싼 제품이었습니다. 병이 깨졌고 진한 향이 코를 찔렀습니다. 지윤이 계단을 내려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비싸고 배송도 오래 걸렸어요. 제발 아무것도 만지지 마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실 문틈으로 도현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컵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모든 말을 들었지만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뒤편 계단에 앉았습니다. 노을빛이 손등을 스쳤습니다. 어머니는 밤새 기워둔 옷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함께 살아온 세월의 따뜻함을 안았습니다. 자식들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새들어 사는 사람 같습니다. 무엇을 하려면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무엇을 먹을 때도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맨 허리로 자식을 키웠습니다. 이제 밥을 먹고 쉬기 위해서도 허락을 구해야 했습니다. 석양은 길게 늘어진 그림자를 담벼락에 드리웠습니다. 그 그림자는 굽어 있었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지금 모습 같았습니다. 일요일, 햇볕이 강하고 바람이 메마른 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새벽에 일어나 거실을 닦고 빨래를 하고 손주 죽을 쑤었습니다. 지윤이 장을 보고
돌아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상추 좀 씻어주세요. 레몬도 꺼내주세요. 어머니는 빨래를 널다 말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 칸이 높아 발끝으로 섰습니다. 상자를 꺼내려다 달걀 한 봉지가 떨어졌습니다. 발등이 아렸습니다. 굴러가는 달걀을 주었습니다. 미끄럽네 하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지윤이 들어와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떨어뜨리세요? 조심 좀 하세요. 어머니는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점심상이 차려졌습니다. 지유는 영상을 보고 배운다는 닭 전골을 만들었습니다. 도현은 상머리에 앉아 딸을 안고 웃었습니다. 어머니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 채소와 뼈를 발라낸 살코기를 조금 집었습니다. 손주에게 살점을 떼어 죽에 섞어 먹였습니다. 어머니는 원래 늦게 먹고 적게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좋은 것은 남에게 양보하던 세월이 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도현이 무심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적게 드세요. 요즘 쌀값 비싸요.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곧 다시 움직였습니다. 아무도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엄마는 원래 조금 먹지. 나이 들면 많이 못 먹어. 도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 고기를 더 떼어 주었습니다. 전골 냄비에서 김이 올랐습니다. 눈이 매웠습니다. 김 때문인지 눈물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예전에 도현의 학비를 마련하려 굶었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소금물에 밥을 말아 먹던 달을 떠올렸습니다. 감기 난다고 약을 사주던 새벽을 떠올렸습니다. 도현 도시락 반찬을 사러 먼 시장까지 걸어가던 발을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은 공깃밥과 몇 입 채소에도 쌀값 걱정을 듣습니다. 비싸다는 말은 기억을 배웠습니다. 이 집에서 어머니의 존재가 가벼워졌다는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먹는 것, 쓰는 것 모두 짐이 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며 찬물이 손마디를 쑤셨습니다. 어머니는 이를 악물고 씻었습니다. 쓰레기를 모아 골목 끝에 수거함으로 갔습니다. 골목 벽에는 이끼가 끼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담쟁이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을 헛디딜까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거함 옆에서 나직지 않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시간에 쓰레기 버리러 나오셨어요. 어머니는 돌아보았습니다. 작고 마른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흰 머리와 주름, 그러나 맑은 눈과 편안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옆에는 헌 바구니와 로또 판매 가방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아들 집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길을 익히는 중이에요.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아들 집에 사시는구나. 나도 한때 그랬지요. 지금은 절 뒤쪽 고시원 같은 방을 얻어 혼자 삽니다. 같이 살면 마음이 편치 않더군요. 어머니는 놀랐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무섭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무섭지요. 그래도 매일 듣는 날카로운 말보다 덜 무섭습니다. 할머니는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이름은 박말순,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들 둘은 각자 멀리서 일합니다. 가끔 돈은 보내지만 안부는 드뭅니다. 복권을 팔며 살고 절 뒤쪽 새방에 삽니다. 가끔 스님들이 공양을 나눠줍니다. 말을 나누는 사이 마음이 열렸습니다. 어머니는 골목에 디딤돌에 앉아 숨을 고르며 하늘을 보았습니다.
절에서 울리는 종소리가 미풍에 섞여 왔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기와지붕에 번졌습니다. 바람 소리와 자전거 소리와 시장 상인의 목소리가 잔잔했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평안이 내려왔습니다. 동년배의 사람과 같은 시간을 조용히 나누는 것만으로도 어머니는 자신이 완전히 사라진 존재가 아님을 느꼈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말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시간 나면 우리 방에 오세요. 자가도 따뜻해요. 간장에 묻힌 시금치와 김치만 있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간만에 마음 놓고 먹는 밥을 상상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불이 환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식탁에는 반찬이 있었고 TV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어머니가 어디에 다녀왔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손이 시려 씻고 나서 어머니는 익숙한 창고 복도로 돌아갔습니다. 문도 없고 이불도 얇은 그곳에 담장 너머에 꽃이 피 바람에 떨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저쪽에는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 나를 늙었다고 탓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밥을 적게 먹으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오래간만에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집의 보일러 때문이 아니라 사람의 온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어머니와 말순 할머니는 저녁마다 쓰레기 수거장 앞에서 마주쳤습니다. 어떤 날은 어머니가 참깨전병을 가져갔습니다. 어떤 날은 말순 할머니가 땅콩찰밥을 건넸습니다. 작은 선물이었지만 어머니에게는 크고 귀했습니다. 어머니는 오후가 기다려졌습니다. 가로수 아래서 같은 나이의 친구와 앉아 이야기하는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예전 전라도에서 품팔이를 하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 둘이 전화를 걸어도 바쁘다며 금세 끊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의 지난 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서늘한 오후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일 시간 되시면 생선 간장조림을 할게요. 우리 둘이 함께 먹어요. 말순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들 집에서 어머니가 끓이는 밥을 먹을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 몫은 내가 할 수 있어요. 그저 마주 앉아 이야기하는 밥을 먹고 싶어요. 이튿날 어머니는 이른 새벽에 일어나 생선을 손질했습니다. 간장과 생강과 후추를 넣었습니다. 부엌 가득 구수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시금치 된장국도 만들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뒤인마당 매화나무 그늘에 돗자리를 폈습니다. 작은 냄비와 국그릇과 김치 접시와 공기 2개를 놓았습니다. 담장 너머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순 어르신 여기로 오세요. 잠시 뒤 말순 할머니가 모자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오래간만에 누군가가 밥을 같이 먹자고 불렀다고 말했습니다.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비싼 상과 의자는 없었습니다. 낡은 돗자리와 떨리는 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충만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말순 할머니는 생선을 집어 간장에 살짝 찍었습니다.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내 남편이 해주던 맛 같다고 말했습니다. 짭짤하고 은은하게 매운 그 맛, 수십 년 만에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된장국을 떠주었습니다. 상호 씨도 매운 것을 좋아했다고 말했습니다. 일요일마다
생선을 진하게 졸여 시금치 나물을 곁들여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무엇을 먹든 눈치를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한숨 쉬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가 먹는 것조차 숨겨야 하는 나이라면 그게 사는 건가 하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밥알을 삼키며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오랜만에 사람 앞에서 울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어머니는 그릇을 씻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낙엽을 쓸었습니다. 구분 등 두 개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이 한 끼 밥이 오래된 사람을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창고에서 상호 씨의 헌 목도리를 꺼내 가만히 쥐었습니다. 상호 씨, 오늘은 나 혼자가 아니었어요 하고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평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지윤이 돗자리 자국과 낯선 그릇을 보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차가운 공기가 부엌에 가득할 때 무너지는 말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윤은 계단을 내려오며 아무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곧장 들어가 설거지통에 있던 낯선 그릇을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쨍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어머니가 다가가려는 순간 지윤이 물었습니다. 어제 누구를 불러 밥을 먹었느냐고.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수건을 쥐고 대답했습니다. 골목 건너 박말순 어르신을 모셨다고. 혼자 사시니 함께 먹고 싶었다고. 지유는 냉소로 대꾸했습니다. 누가 허락했느냐고? 이 집의 음식과 전기와 물은 누가 내느냐고. 아픈 사람이라도 오면 어쩌려고 남을 들였느냐고. 어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이 목에 걸렸습니다. 그때 도현이 현관에서 들어왔습니다. 둘의 기류를 보고 멈추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자 지윤이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외부 사람을 들였고 그릇까지 함께 썼다고. 위생은 누가 책임지느냐고. 어머니는 아들의 눈을 보았습니다. 반듯했으나 멀었습니다. 도현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연세도 있으니 조심하시라며. 이런 일은 삼가 달라고 변명도 위로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창고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가슴이 비어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어머니가 돗자리를 펴려는데 지윤의 목소리가 복도를 가르며 흘렀습니다. 창고는 답답하니 아이 놀이방으로 쓰겠다고. 어머니는 복도에서 자도 된다고. 어른은 조금 불편해도 괜찮지 않느냐고. 어머니의 귀에 단단하게 박히는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도연이 창고 물건을 내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 곧 방을 따로 내드릴게요. 어머니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곧이라는 말이 언제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 부엌 옆에 자리를 폈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릴 때마다 습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바닥의 냉기가 허리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밤 미열이 다시 올랐습니다. 약통에 남은 알약 2개를 물 없이 삼켰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새벽에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쭈그린 채 이불을 끌어올렸습니다. 손끝이 저렸습니다. 만약 내가 여기에서 조용히 사라져도 언제 알아차릴까 하고 스쳐갔습니다. 어머니는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아직은 일어나야 한다고. 냄비에 물을 올리고 손주가 먹을 죽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지유는
아이를 안고 내려오자마자 말했습니다. 왜 미리 쌀을 씻어두지 않았느냐고. 집에서 하는 일이 이것뿐인데 왜 놓치느냐고. 어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가족을 돕고 손주를 돌보러 왔다고. 그러나 나는 식모가 아니라고.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아프다고. 부엌이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지우는 놀란 눈으로 도연을 보았습니다. 도연은 계단참에 서서 휴대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얼굴을 보고 조용히 등을 돌렸습니다. 오래된 미소가 가슴 속에서 부서졌습니다. 해질 무렵 어머니는 헌 옷과 사진과 약봉지를 모았습니다. 상호 씨의 이름을 오래된 목도리 안쪽에 다시 적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작은 흰 종이에 짧게 글을 썼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집의 그림자로 살 힘이 없다. 누구도 탓하지 않는다. 찾지 말아라. 종이를 돗자리 모서리에 끼워두고 어둠을 기다렸습니다. 집안의 발소리가 잦아들고 불이 꺼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문소리가 멎자 어머니는 일어섰습니다. 맨발로 복도의 냉기를 밟았습니다. 거실 창문에서 들어오는 희미한 불빛만이 길을 보여 주었습니다. 뒷마당 담장 앞에 섰습니다. 담장은 어깨쯤 올라왔습니다. 젊을 때라면 가볍게 넘을 높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산처럼 높았습니다. 어머니는 가방을 먼저 던졌습니다. 거친 벽돌에 손바닥이 긁혔습니다. 무릎을 괴고 팔에 힘을 주었습니다. 몇 번이나 미끄러졌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몸에 힘을 모아 몸을 기울이자 겨우 반대편으로 구르듯 넘어졌습니다. 마른 풀 위에 등이 떨어졌고 나무줄기에 머리가 닿았습니다. 잠시 누워 숨을 골랐습니다. 눈물이 저절로 흘렀습니다. 아파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풀어주었다는 안도 때문이었습니다. 골목 입구의 가로등 아래 말순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따뜻한 물병을 들고 서성였습니다. 할머니는 달려와 팔을 받치며 말했습니다. 잘 오셨어요. 천천히 가요. 우리 방은 가까워요. 어머니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두 노인은 아주 천천히 걸었습니다. 길이 멀어서가 아니라 다리가 약했고 마음이 지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절 옆 맞은편에 작은 새방에 도착했습니다. 얇은 합판 벽과 낮은 천장, 비가 오면 소리가 크게 울릴 법한 낡은 지붕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을 들어서는 순간 어머니의 가슴은 가라앉았습니다. 큰 소리도 없고 무거운 발자국도 없고 사람을 내려다보는 눈길도 없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주전자를 올리고 말했습니다. 여기는 작아도 마음대로 숨을 쉬어도 되는 곳이에요. 말하고 싶을 때 말하고 자고 싶을 때 자면 돼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밤 어머니는 새 돗자리를 깔고 베개를 괴었습니다. 햇볕 냄새가 벤 이불을 덮었습니다. 오랜만에 깊은 잠이 왔습니다. 누구도 깨우지 않았습니다. 누가 쌀값을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얇은 커튼을 지나 방 안으로 번졌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떴습니다. 기침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작은 방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비좁지만 안전했습니다. 어머니는 어젯밤에 써둔 메모를 떠올렸습니다. 집은 밥이 있는 곳이 아니라 마음이 쉬는 곳이라는 문장,
그 문장이 가슴에서 다시 빛났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죽을 끓여 왔습니다. 무와 김을 곁들였습니다.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어머니는 한 숟가락씩 천천히 넘겼습니다. 목이 막히지 않았습니다. 서둘러 젓가락을 내려놓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눈치를 볼 일도 없었습니다. 그 한 그릇이 세상 어떤 진수성찬보다 고마웠습니다. 한편 그 아침 도연의 집은 낯선 고요가 감돌았습니다. 도연은 어머니가 보이지 않자 처음에는 빨래를 널러 나간 줄 알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어머니가 나타나지 않자 복도를 살폈습니다. 돗자리는 접혀 있었고 베개는 사라졌습니다. 어머니의 작은 가방도 없었습니다. 복도 구석에 접힌 종이가 있었습니다. 도연은 펼쳐 보았습니다. 글씨는 떨렸고 잉크가 번졌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다. 나는 누굴 원망하지 않는다. 집은 밥상이 아니라 마음이 쉬는 곳이다. 도현은 문턱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조여 왔습니다. 그날 오후 도현은 동네를 뒤졌습니다. 채소가게 아주머니에게, 자전거 수리점 사장에게, 골목 경비에게 모두에게 물었습니다. 모른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지유는 담담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 바람 쐬러 나가신 거겠지요. 며칠 지나면 돌아오시겠지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도현은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혼자 떠나본 적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아무 말 없이 집을 등질 분이 아니라는 것을. 불안이 뼛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밤이 되자 도현은 인터넷에 글을 올렸습니다. 70살 어머니를 찾는다. 집을 나가셨다. 사진과 함께 어머니를 부르는 짧은 문장을 적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적었습니다. 글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어떤 이는 안타까워했고 어떤 이는 분노했습니다. 복도에서 잠을 잤다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쌀값 이야기로 어머니의 마음을 다치게 한 말이 회자되었습니다. 도현은 꼬박 밤을 새웠습니다. 집안 CCTV를 돌려보며 앨범 속 사진을 꺼내며 손주와 놀아주는 어머니 영상을 보며 자신이 한 번도 묻지 않았던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오늘 어머니는 괜찮으신가요? 라는 질문을. 그 시각 어머니는 절 옆방의 문턱에 앉아 저녁바람을 마셨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철그릇이 약한 달빛을 받았습니다. 세상 소식은 몰랐습니다. 휴대전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나로 살겠다고 어머니는 다짐했습니다. 얇은 구름이 걷히고 별이 몇 점 떠올랐습니다. 상호 씨, 이제 나는 떠났어요. 강해서가 아니라 더 약해질 수 없어서 떠났어요 하고 속삭였습니다. 사흘이 흐르자 작은 방의 하루 리듬이 몸에 배었습니다. 새벽 5시에 물을 두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대야에 물을 받아 얼굴을 씻으며 오래간만에 자기 얼굴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욕실 거울을 몰래 보던 시절과 달랐습니다. 흰 머리와 움푹한 볼, 마른 손등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눈동자는 사라지지 않은 생기가 비쳤습니다. 나는 아직 사람이다 라는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아침 차를 마신 뒤 어머니는 절로 걸어갔습니다. 기와지붕에 이끼가 내려앉은 작은 절, 보리수 같은 그늘이 넓게 들이운 마당, 젊은 스님이 합장을 했습니다. 어디서 오셨느냐? 묻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말했습니다.
마음이 쉬면 그곳이 집입니다. 어머니는 그 말에 금세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점심에는 말순 할머니가 간단한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된장국과 꽁치조림, 깍두기 조금. 누구도 자리 배치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적게 먹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설거지를 하며 그릇을 정성껏 헹궜습니다. 저녁에는 대문 앞 평상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어머니는 도현이 7살 때의 고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업고 보건소까지 걸어갔던 밤을 말순 할머니는 큰아들이 중간에 학업을 그만두고 떠났던 날을 이야기했습니다. 둘은 한숨을 덜고 서로의 기억을 매만졌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는 말순 할머니와 함께 근처 재래시장에 갔습니다. 할머니는 복권을 팔았고 어머니는 작은 좌판 옆에서 떡잎을 정리했습니다. 햇빛이 이마를 데웠습니다. 사람들의 흥정 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머리카락에 불 냄새가 묻었습니다. 어머니는 오래간만에 세상 속에 앉아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채소 가게의 주인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새로 오신 어르신이시냐고, 여기서 지내시냐고. 어머니는 웃었습니다. 네, 잠시 머뭅니다. 주인은 말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다 가난하지만 다정합니다. 어머니는 다정이라는 단어가 오랜만이라고 느꼈습니다. 밤에 어머니는 작은 창문 밖, 가로등, 불빛을 보았습니다. 상호 씨의 목도리를 끌어안았습니다. 나는 다시 사는 중이에요 하고 속삭였습니다. 아무도 새벽 5시에 깨우지 않습니다. 아무도 설거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밥을 주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큰 침대도 없고 반짝이는 그릇도 없지만 여기에는 나를 사람으로 대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요는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어느 아침 말순 할머니가 빵집 앞에서 받아든 지방지 신문을 가져왔습니다. 둘째면 아래쪽에 흐릿한 흑백 사진이 있었습니다. 손주를 아는 어머니의 사진이었습니다. 제목은 70세 어머니 실종. 아들이 절절히 도움 호소. 기사에는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내용과 어머니가 약과 옷을 들고 나갔다는 추정, 혹시 기억이 흐릿해졌을 가능성,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방바닥에 앉아 천천히 읽었습니다. 도현이 정말로 찾고 있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모양이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릴까봐 두려운 마음인지, 상처 준 일을 돌이키는 마음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진짜로 아끼는 사람은 애초에 놓치지 않지요. 잃은 다음에야 다급해지는 법이지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기 자신이 오래 참아 온 세월이 안쓰러웠습니다. 그날 오후 절에 스님이 오래된 버튼폰을 들고 왔습니다. 아드님이 연락했다며 많이 걱정한다고, 어디 계신지 묻는다고. 스님은 위치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 선택권을 돌려주었습니다. 어머니는 물었습니다. 그 아이가 어머니를 그리워한다고 했습니까?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고 싶다고,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즉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뜰의 화분에 물을 주고 나서 말했습니다. 전해주세요. 나는 평안하다고. 준비가 되면 내가 먼저 연락하겠다고. 아직은 조용히 두라고 그날 밤 말순 할머니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용감한 분이라고.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감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침묵할 자리가 없어서라고. 우리는 차를 마셨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이 일로 다른 어머니들이 내 자리로 밀려나지 않기를, 그저 사람으로 대우받기를. 아침 햇살이 골목 끝까지 번졌습니다. 작은 새빵 마당에 물을 주던 어머니의 손에 물방울이 반짝였습니다. 그때 골목 입구에서 서두르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갈라진 목소리가 문간을 불렀습니다. 어머님 계세요. 문고리가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먼저 마당으로 나와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몸을 돌리지 않은 채 화분에 물을 더 주었습니다.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멈추었습니다. 도연이 마당 끝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가가 붉었습니다. 그는 멀찍이 선 채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어머니는 꽃대의 어린 잎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많이 늦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어머니를 사람으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등을 보인 채 물을 끄고 호스를 접었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한 걸음 물러서 주방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자리를 비워주었습니다. 도현은 마당 흙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짓단이 젖었습니다. 그의 손이 허벅지 위에서 움찔거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햇빛이 얇은 머리칼에 닿았습니다. 어머니는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화가 나서 떠난 것이 아니다. 남아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떠났다. 너는 지금 미안하다고 말한다. 그 말이 너의 삶 속에서 오래 살아 남을 수 있겠느냐. 도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번졌습니다. 오래 남기겠습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남기겠습니다. 어머니는 그의 얼굴을 잠깐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다. 나는 곧장 돌아가지 않는다. 나는 지금 나로 사는 법을 배우는 중이다. 너는 조급해하지 말아라. 도연은 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억지로 붙들지 않겠습니다. 당신 시간이 닿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날 오후 도연은 근처 슈퍼에서 따뜻한 우유와 과일을 사서 다시 찾아왔습니다. 문 앞에 놓고 돌아갔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씻어 접시에 옮겼습니다. 어머니는 한쪽 과일을 말순 할머니에게 건넸습니다. 두 노인은 나란히 앉아 천천히 먹었습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오래 남았습니다. 해가 지고 절 종이 3번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음속으로 깊게 스며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도연은 하루에 한 번씩 들렀습니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관 앞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마당개에 서서 고개만 숙였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차를 끓여 두었다가 가끔 한 잔씩 내주었습니다. 어머니는 마당 끝 그늘에 앉아서 바람을 맞았습니다. 도연은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흘낏 볼 뿐이었습니다. 마음속의 매듭이 아주 조금씩 느슨해졌습니다. 며칠 지나 지역 신문에 실린 기사와 더불어 인터넷 영상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절 마당 벤치에서 말순 할머니와 대화하던 어머니의 모습을 찍어 올렸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느렸습니다. 나는 평생 남을 먼저 두고 살았다. 이제는 나를 마지막 순서에서 꺼내려고 한다. 나는 누구를 원망하지 않는다. 다만 사람이 사람답게 대접받기를 바랄 뿐이다. 영상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댓글에는 각자의 어머니를 떠올린 사람들이 남긴 문장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했다. 복도에서 주무신다는 말을 보고 가슴이 먹먹했다. 늦었지만 배우겠다. 작은 방의 밤이 더 이상 춥지 않기를 빈다. 어머니는 말순 할머니가 읽어주는 그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일 때도 있었고 눈을 감을 때도 있었습니다. 세상은 멀리 있었지만 마음은 가까워졌습니다. 그 무렵 절의 젊은 스님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드님이 하루에 몇 번씩 연락을 한다고 전했습니다. 스님은 말끝을 길게 느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문장만 건넸습니다. 준비가 되셨을 때 어머니의 말로 시작하시라. 어머니는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 밤 어머니는 오래된 목도리를 무릎 위에 올려두고 앉았습니다. 상호야. 내가 떠나던 날 네 이름을 다시 썼다. 나는 내 곁에서 오래 버텼다. 이제는 나를 위해 버틴다. 작은 방의 공기가 잔잔했습니다. 숨이 고르게 들고 났습니다. 다음 날 도현은 고개를 숙인 채 쪽지를 내밀었습니다.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매주 이 요일 이 시간에만 들르겠습니다. 필요 없다고 하시면 멈추겠습니다. 어머니는 종이를 받아 책갈피처럼 접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한 달만 지켜보자. 그 한 달 동안 너는 말보다 행동을 먼저 두어라. 도현은 감사 인사를 하고 물러났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주 같은 시간에만 나타났습니다. 때로는 쌀 2대를 사서 놓고 갔습니다. 때로는 전기장판을 수리해주고 갔습니다. 그러나 물건을 자랑하지 않았고 굳이 집 안으로 들어오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인사를 하고 마당 끝에 서 있다가 잠시 바람을 맞고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그 뒷모습을 보며 오래된 기억을 하나씩 내려놓았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차갑게 식은 식탁과 복도의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냄새는 쉽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비 오는 저녁, 골목 지붕에서 떨어지는 물소리가 방 안까지 맺혔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물바디 양동이를 옮겼습니다. 어머니는 젖은 수건을 짜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기대어 산다는 말이 있다. 기대는 무게를 서로 나누는 일이다. 나는 오랫동안 한쪽만 짊어졌다. 이제는 나를 세워놓고 싶다. 말순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세워놓아야 오래 선다. 우리는 따뜻한 차를 나눴습니다. 빗소리가 채워주는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며칠 뒤 한 통의 편지가 저를 통해 도착했습니다. 봉투에는 둥근 글씨로 인사가 적혀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고 어머니 생각이 나서 울었다는 젊은 사람의 편지였습니다. 자신도 어머니를 모시면서 쉽게 던진 말들로 상처를 남겼다는 고백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은 짧았습니다. 저는 오늘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디 아프지 않으세요? 저는 이제부터 자주 묻겠습니다. 어머니는 편지를 접어 작은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 상자는 상호와 찍은 희미한 사진과 오래된 바늘쌈이 들어 있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함께 눕는 상자였습니다. 그 즈음 지윤도 한 번 새방 앞에 나타났습니다. 문턱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말순 할머니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윤은 억눌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믿기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대신 아이의 할머니를 뵙고 싶을 때에는 약속을 잡겠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말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안쪽 방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마음의 작은 파문이 일었습니다. 미움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오래 남은 피로가 주름 사이로 스며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하루는 여전히 단순했습니다. 새벽에 마당을 쓸고 작은 절에 들렀다가 오전에는 시장에 나가 떡잎을 다듬었습니다. 오후에는 말순 할머니와 함께 국을 끓였습니다. 저녁이면 평상에 앉아 바람을 쐬었습니다. 어느 날 스님이 반찬 몇 가지를 들고 왔습니다. 절에서 나눈 공양의 일부였습니다. 스님은 잠시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쌓는 일은 벽을 높이는 일이 아니라 문을 닫을 때와 열 때를 스스로 정하는 일입니다. 어머니는 짧게 웃었습니다. 문을 여는 법을 배우는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한 달 약속의 마지막 주가 다가왔습니다. 그 주에 약속된 날, 도현은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는 마당에서 더 이상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대신 허리를 펴고 두 손을 앞에 모았습니다. 어머니는 문가에 섰습니다. 도현이 말했습니다. 방을 비워 놓았습니다. 그러나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시는 날과 원하시는 방식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하늘을 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저녁빛이 번졌습니다. 그리고 말했다. 사람은 잘못할 수 있다. 그러나 잘못을 배운 시간만큼 바뀔 수도 있다. 너는 지금 배우는 중이다. 나는 더 배우고 싶은 것이 남았다. 그래서 아직은 여기에 남겠다. 도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말만 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그가 떠난 뒤 어머니는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호의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새 종이를 펼쳐 몇 줄을 적었습니다. 내일의 나에게 지나온 고생을 이유로 오늘의 평안을 의심하지 말 것. 타인의 시선을 이유로 내 삶을 줄이지 말 것. 돌아갈 날을 서두르지 말 것. 그러나 돌아갈 자존을 잊지 말 것. 글씨는 또박또박했습니다. 손은 안정되었습니다. 밤 공기가 맑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장에서 익숙한 이웃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동네 떡집 사장님이 따끈한 시루떡을 한 조각 더 얹어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길을 건너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어머니이자 누군가의 이웃이고 지금은 내 자신이다. 셋방의 문고리를 잡을 때마다 그 문장이 마음속에서 또렷해졌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절 마당에 작은 바자회가 열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 물건을 나누고 차를 나눴습니다. 어머니는 바느질 상자를 펼쳐 헝겊주머니를 꿰맸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옆에서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도연이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다가 한켠에 앉아 헌 책을 정리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둘은 서로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일을 같은 속도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바느질을 멈추지 않았고 도연은 페이지를 맞추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스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함께 있으되 흔들지 않는 거리. 그 거리가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셋방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종이를 흔들었습니다. 상호에 이름이 적힌 목도리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어머니는 마음속으로 물었습니다. 이제 어디까지 왔을까? 돌아가기 위한 문턱에 다다랐는가? 아니면 더 머물러야 하는가? 대답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는 마음도 삶의 일부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며칠 뒤 지윤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봉투는 깨끗했고 글씨는 단정했습니다. 나는 두려움이 많았다. 집안의 모든 것을 통제해야 안심이 되는 사람이다. 어머니의 존재를 의지로 보지 못했다. 일을 시키는 대상으로 보았다. 잘못을 배운다. 아이에게도 다르게 가르치겠다. 당신이 돌아오신다면 집 안의 규칙을 먼저 바꾸겠다. 어머니는 편지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미움과 용서 사이에 한동안 머물렀습니다. 마음이 여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 도연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정해진 날만 찾아왔고 정해진 말을 넘어서는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아무 말 없이 작은 화분을 놓고 갔습니다. 이름표에는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쉬어가도 된다. 어머니는 화분을 햇볕이 잘 드는 자리에 놓고 물을 조금 주었습니다. 잎은 작았지만 인맥이 선명했습니다. 살아있으니 언젠가 더 넓어지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번째 달의 초입. 스님은 어머니에게 미소를 보냈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충분히 머물렀는지 묻는 일이 중요합니다. 떠날 때와 머물 때를 스스로 정하신다면 그 또한 평안입니다. 어머니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거의 다 배웠다. 나를 줄이지 않는 법, 나를 잊지 않는 법. 그러나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다. 내가 돌아가도 다시 그림자 자리로 밀리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 말이 아니라 지배의 구조로 확인하고 싶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도현에게 메모를 보냈습니다. 다음 주말에 집을 보겠다. 나의 방을 먼저 보겠다. 방에는 침대와 창과 책상이 필요하다. 문턱 앞에 나의 이름표가 필요하다. 그리고 식탁에서 내 자리를 비워두어라. 말이 아닌 준비로 보여달라. 도현은 곧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다. 준비하겠다. 서두르지 않겠다. 어머니는 창가에 누워 숨을 고르게 쉬었습니다. 가슴에 흐르는 물결이 잔잔했습니다. 주말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머니는 검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문 앞까지 배웅했습니다. 천천히 다녀오시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절 종소리가 짧게 울렸습니다. 택시는 조용히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집 앞에 내렸습니다. 대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현관의 신발이 가지런했습니다. 도연이 마당 끝에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는 현관턱에 잠시 섰습니다. 호흡을 고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접시가 비어 있었습니다. 빈 접시 옆에 작은 종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자리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도현이 말했습니다. 먼저 방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단을 천천히 올랐습니다. 복도는 밝았습니다. 끝방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햇빛이 들었습니다. 창이 남쪽을 향했습니다. 침대가 단정했습니다. 회색 이불이 깔려 있었습니다. 작은 책상이 창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의자가 가벼웠습니다. 벽에는 얇은 선반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선반 위에 다정한 사진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할머니에게 포도를 건네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옆에 작은 네임플레이트가 있었습니다. 김선옥방이라는 글씨였습니다. 어머니는 창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밀었습니다. 햇빛에 먼지가 부드럽게 떴습니다. 어머니는 손으로 침대 모서를 만졌습니다. 매트리스가 너무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허리가 덜 아플 것 같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지와 펜이 있었습니다. 서랍을 닫았습니다. 어머니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등을 펴고 숨을 골랐습니다. 도연이 문가에 섰습니다. 말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방은 괜찮다. 그러나 규칙을 먼저 정하자. 나는 사람이다. 나는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무료의 노동이 아니다. 나는 필요할 때 돕는다. 내 일과 나의 고요를 먼저 지킨다. 식탁에서 내 자리는 항상 비워둔다. 나의 물건은 나의 방에 둔다. 나의 잠자리는 복도가 아니다. 누구도 나의 잠을 깨우지 않는다. 나의 용돈은 매달 일정하게 준다. 병원 진료가 필요하면 미루지 않는다. 서로의 말은 큰 소리 없이 한다. 지윤과 나 사이에 조정이 필요하면 도현이 먼저 선다. 도현이 하나씩 받아 적었습니다. 종이를 2장으로 베껴서 건넸습니다. 한 장은 어머니가 가졌습니다. 한 장은 거실 게시판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종이를 접어 가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작은 떨림이 잦아들었습니다. 잠시 뒤 지윤이 문 밖에 섰습니다. 발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지윤은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통제해야 마음이 편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의지로 보지 못했습니다. 집안의 일을 맡기는 대상으로만 보았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의 방을 존중하겠습니다. 어머니의 시간과 식탁 자리를 존중하겠습니다. 제가 바꾸겠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미움은 오래 두지 않는다. 그러나 약속은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 말보다 습관이 먼저여야 한다. 나는 너를 지켜볼 것이다. 지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점심 준비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메뉴는 된장찌개와 시금치 무침과 계란말이였습니다. 어머니는 방으로 돌아가 잠시 앉았습니다. 손을 씻고 앞치마를 메었습니다. 주방으로 나가 약속대로 필요한 부분만 거들었습니다. 두부를 반모 자르고 호박을 얇게 썰었습니다. 지윤이 찌개를 끓였습니다. 불 조절을 조심했습니다. 도연이 상을 펴고 그릇을 놓았습니다. 식탁 끝에 빈 접시가 남았습니다. 접시 위에 어머니 자리라는 글씨가 적힌 작은 카드를 올렸습니다. 가족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이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자리를 확인하고 천천히 앉았습니다. 도현이 밥을 어머니 쪽으로 밀었습니다. 지윤이 찌개 그릇을 어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아이가 숟가락을 건넸습니다. 어머니는 아이의 손을 살짝 쥐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식탁에서는 소리가 낮았습니다. 그릇 부딪는 소리가 부드럽게 났습니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먼저 드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밥을 한 숟갈 떴습니다. 찌개를 한 숟갈 떴습니다. 뜨거운 김이 올라왔습니다. 소금 맛이 적당했습니다. 어머니는 밥을 천천히 씹었습니다. 몸이 풀렸습니다. 지윤이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혹시 찌개의 간이 맞습니까? 어머니는 짧게 답했다. 괜찮다. 오늘은 괜찮다. 지윤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작은 긴장이 풀렸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설거지는 지윤이 하기로 된 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개수대 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지켰습니다. 도연이 쓰레기를 정리했습니다. 어머니는 베란다에서 햇빛을 쬐었습니다. 작은 화분을 옮겼습니다. 허브 잎에 물방울이 맺혔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오후에 잠시 낮잠을 잤습니다. 방의 공기가 고요했습니다. 베개가 목을 잘 받쳐주었습니다. 잠에서 깨어 물을 마셨습니다. 편지지에 짧게 적었습니다. 오늘의 규칙이 지켜졌다. 내가 나로 선다. 집의 결은 조금 바뀌었다. 저녁이 되었고 도현이 방문 앞에서 물었습니다. 어머니 내일 병원에 모시고 가도 되겠습니까? 허리가 아프시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생각했습니다. 내일, 오전은 괜찮다. 접수는 네가 하고 진료 내용은 함께. 듣자 말을 적게 하고 기록을 남기자 도현은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다시 절로 돌아갔습니다. 오늘은 집에 머물지 않기로 했습니다. 약속한 구조를 몸에 익히기 위해서였습니다. 택시에서 내리자 말순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 다녀오셨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물 냄새가 마당을 채웠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네임플레이트를 꺼내 손끝으로 만졌습니다. 김선옥 방이라는 글씨를 쓰다듬었습니다. 오늘의 촉감이 손에 남았습니다.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나의 방, 나의 자리, 나의 시간. 나는 빼앗기지 않는다. 다음 날. 아침 병원으로 갔습니다. 도현이 앞에서 접수했습니다. 대기실 의자는 딱딱했지만 기다릴만 했습니다. 진료실에서 의사가 물었습니다. 통증은 어느 때에 심합니까? 어머니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침에 심하고 계단을 오를 때 심합니다. 의사는 엑스레이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허리에 디스크가 얇아져 있습니다. 약과 물리치료가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스트레칭이 필요합니다. 너무 무거운 일을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현이 수첩에 그대로 받아 적었습니다. 약을 타고 치료 예약을 했습니다. 병원을 나오자 햇빛이 밝았습니다. 도현이 말했습니다. 치료비와 약값은 제가 냈습니다. 어머니의 용돈은 매달 첫째 주에 드리겠습니다. 고정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노트에 기록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짧게 답했습니다. 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는 것이다. 이 말의 뜻을 잊지 마라. 도현은 내라고 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전 어머니는 절에 들렀습니다. 스님이 차를 내왔습니다. 얼굴이 한결 편안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절반의 길이라 말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절반을 정확히 밟으면 나머지도 평온하다고 말했습니다. 오후에 다시 집으로 갔습니다. 거실 게시판에 약속의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글씨가 또렷했습니다. 어머니는 종이 앞에서 서 있었습니다. 아이와 지윤이 함께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 아이에게 읽어주었습니다. 할머니 방은 조용히 해요. 할머니 잠은 깨우지 않아요. 할머니 자리는 지켜요. 아이가 따라 읽었습니다. 작은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주방 시계가 5시를 가리켰습니다. 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지켜진 약속 4시간, 내 자리, 내 치료, 내 용돈, 짧은 문장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줄에 한 문장을 더했습니다. 내가 돌아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르게 돌아왔다. 저녁 식사 때 지윤이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가사 분담표를 붙이겠습니다. 할머니의 일은 부탁이 있을 때만 적겠습니다. 서로의 일을 눈에 보이게 두겠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이는 약속은 깨어지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어머니는 아이와 잠깐 책을 읽었습니다. 짧은 동화 한 편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아이의 손이 어머니 손등에 얹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어머니는 책을 덮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는 크게 웃고 천천히 자라라. 그 말은 아주 작았지만 방 안이 밝아졌습니다. 밤이 깊자 어머니는 방불을 껐습니다. 복도 소음이 조용했습니다. 문틈으로 들어오는 불빛이 없었습니다. 베개가 편안했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랫동안 복도의 냄새가 따라왔지만 오늘은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 안의 공기는 어머니의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방에서 일어나 창밖을 보았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어머니는 허리를 가볍게 풀었습니다. 스트레칭을 천천히 따라 했습니다. 도연이 물리치료 시간표를 건넸습니다. 어머니는 일정표를 벽에 붙였습니다. 나의 건강이 우선이라는 문장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며칠 동안 집은 조용했습니다.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식탁의 자리는 매번 준비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잠은 누구도 깨우지 않았습니다. 가끔 지윤이 문 앞에서 물었습니다. 마실 것 드릴까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거나 손을 흔들었습니다. 불필요한 말이 줄었습니다. 필요한 말만 정확히 오갔습니다. 집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주말이 되자 말순 할머니가 놀러 왔습니다. 차를 한 잔 나눴습니다. 방을 둘러보고 웃었습니다. 자기 이름이 붙은 방은 언제나 따뜻하다. 어머니는 웃었습니다. 당신 덕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둘은 베란다에서 화분을 옮겼습니다. 허브잎에서 향이 났습니다. 아이가 달려와 인사를 했습니다. 할머니 친구 안녕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이는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당신이 원하신다면 당신의 이름으로 통장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용돈과 치료비와 여가비를 분리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관리하시게 하겠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의 이름으로 나의 것을 관리한다. 그 문장이 마음을 든든하게 만들었습니다. 밤에 어머니는 책상을 정리했습니다. 편지지와 펜을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서랍에 작은 봉투를 넣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 숙면, 조용한 말, 정기치료, 따뜻한 차, 규칙적인 산책,
그리고 경계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커튼이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숨이 고르게 들고 났습니다. 돌아옴의 두 번째 밤이었습니다. 마음 한가운데 작은 불빛이 오래 남았습니다. 며칠 뒤 도현이 출근 전에 문 앞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늦게 들어옵니다. 식사는 지훈이 준비합니다. 필요하신 것이 있으면 메모를 남겨주십시오. 어머니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겠다. 오늘은 일찍 자겠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집이 조용했습니다. 어머니는 절로 걸어갔습니다. 스님이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반갑게 웃었습니다. 어머니는 말했다. 집이 조금씩 숨을 고른다. 나는 그 호흡에 휩쓸리지 않는다. 나는 내 호흡을 지킨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호흡이 오래가기를 빈다고 말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시장에 들렀습니다. 작은 멸치와 미역을 샀습니다. 오후에 아이와 간단한 국을 끓이기로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지윤이 옆에서 봤습니다. 말을 덜 하고 손을 더 움직였습니다. 국은 금방 끓었습니다. 식탁에 작은 그릇으로 올렸습니다. 세 사람의 손이 동시에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김이 올랐습니다. 국물 맛이 담백했습니다. 아이가 웃었습니다. 어머니도 웃었습니다. 밤이 되어 어머니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의 나는 나를 줄이지 않았다. 나는 나를 과장하지도 않았다. 나는 필요한 만큼만 도왔다. 나는 내 방에서 쉬었다. 나는 식탁에서 나로 앉았다. 짧은 문장이 또렷했습니다. 다음 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집안 점검을 하는 날로 정했습니다. 도현은 분담표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지유는 규칙을 다시 읽었습니다. 어머니는 벽의 글씨를 확인했습니다.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또렷했습니다. 어머니는 말했다. 오늘도 지켜라. 내일도 지켜라. 말이 습관이 되면 집은 스스로 숨을 쉰다. 저녁 무렵 어머니는 베란다에 섰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씩 켜졌습니다. 어머니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나는 돌아왔다. 나는 나로 돌아왔다. 내 이름을 가진 방이 나를 지킨다. 내가 지키는 내 삶이 나를 세운다. 초가을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늘은 높고 맑았습니다. 어머니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어 공기를 바꿨습니다. 허리를 가볍게 풀었습니다. 숨이 길어졌습니다. 주방에서 작은 주전자에 물을 올렸습니다. 보리차 향이 방 안으로 번졌습니다. 달력에 동그라미가 보였습니다. 물리치료 날, 가계부 정리 날, 절에 들르는 날 도현이 노크했습니다. 어머니 가게 통장 만들러 갑시다. 오늘 오전에 은행이 덜 붐빕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방 속에 신분증을 넣었습니다. 네임플레이트를 한번 만져보았습니다. 김선옥 방이라는 글씨가 단단했습니다. 은행 창구에 앉았습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생활비 통장, 건강비 통장, 여가비 통장 3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도현은 자동이체를 설정했습니다. 매달 첫째 주 고정금액 메모란에 적었습니다. 어머니 용돈, 어머니 건강비, 어머니 여가비, 어머니는 도장을 천천히 찍었습니다. 손끝이 덜 떨렸습니다. 나의 이름으로 나를 지킨다는 감각이 생겼습니다. 은행을 나와 공원에 잠시 앉았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나무십 그림자가 무릎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연아도는 마음의 온도를 드러낸다. 약속이 숫자로 서 있을 때 마음은 덜 흔들린다. 도현은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눈빛이 차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점심을 간단히 먹었습니다. 미역국 한 사발, 김 한 장, 밥 한 공기 어머니는 반 공기만 먹었습니다. 배가 부른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넘치게 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족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식탁의 박자가 맞았습니다. 오후에는 절에 들렀습니다. 스님이 마루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차를 건넸습니다. 어머니는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함이 가슴으로 흘렀습니다. 스님이 물었습니다. 집의 호흡은 어떻습니까? 어머니는 답했습니다. 숨이 길어졌습니다. 문이 닫히는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말이 낮아졌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말이 낮아지면 마음은 들린다고 말했습니다. 퇴근길에 지윤이 절 마당으로 왔습니다. 서툰 걸음이었습니다. 지윤은 어머니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아이가 묻더군요. 왜 할머니 방은 조용히 해야 해? 내가 대답했습니다. 거기는 마음이 쉬는 곳이라고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방은 쉬는 곳이다. 집의 중심은 조용합니다. 지유는 그 말을 마음에 적었습니다. 다음 날은 가사 분담표를 다시 맞추는 날이었습니다. 현관 옆 칠판에 표가 붙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름칸이 나란했습니다. 아이도 한 줄을 받았습니다. 장난감 정리, 책 제자리에 두기. 어머니의 줄에는 빈칸이 많았습니다. 부탁이 있을 때만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칸의 빈자리가 넓게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빈칸은 휴식이다. 집은 빈칸으로 숨을 쉰다. 도현과 지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습관이 조금씩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침 인사가 먼저 나왔습니다. 식탁은 먼저 정리되었습니다. 설거지는 소리가 낮았습니다. 어머니의 잠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 있는 실내화가 뒤집히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차례들이 집을 지탱했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다시 놀러 왔습니다. 어머니 방에 들어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가에서 볕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살림 냄새가 사라지고 사람 냄새가 난다. 어머니가 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둘은 마주 앉아 조용히 마셨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골목을 떠돌았지. 이제는 여기가 내 동네다. 절 종소리가 들리면 마음이 느려진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복도를 떠돌았지. 이제는 내 방이 있다 문을 닫아도 미안하지 않다. 주말에 동네 작은 바자회가 열렸습니다. 절 앞마당과 골목이 북적였습니다. 아이들이 풍선을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말순 할머니와 함께 작은 좌판을 냈습니다. 손수 만든 손수건, 몇 장 말순 할머니가 짠 가방, 몇 개 한쪽에는 적어둔 글귀가 놓였습니다. 조용한 말, 천천히 걷기. 서로의 자리 지나가는 이들이 읽고 미소 지었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이 글귀가 오늘의 국물 같다. 속을 든다. 지윤이 아이 손을 잡고 왔습니다.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아이에게 천천히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입술을 또박또박 움직였습니다. 조용한 말, 천천히 걷기 서로. 의자리 어머니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오늘의 숙제를 마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동네 사람 몇이절 마당에 모였습니다. 스님이 작은 강좌를 열었습니다. 주제는 돌봄의 호흡이었습니다. 스님은 크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문장을 나누어 천천히 말했습니다. 도움은 강요가 아니다. 존중은 말의 높이에서 시작된다. 시간표는 의심을 줄인다. 빈칸은 게으름이 아니라 회복이다. 청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마음속으로 밑줄을 그었습니다. 내 삶의 규칙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물리치료가 익숙해졌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 허리를 펴고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아픈 날은 벽에 표시를 했습니다. 덜 아픈 날은 작은 별을 그렸습니다. 별 표시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도연은 직장에서 늦게 들어오는 날이 줄었습니다. 저녁 시간을 일부러 비워두었습니다. 식탁에 함께 앉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지유는 장보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먹고 싶으세요? 어머니는 짧게 답했습니다. 미역국 배추 겉절이 뜨겁지 않은 보리차 요구가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해도 된다는 신뢰가 먼저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밤 어머니는 편지지에 글을 적었습니다. 도연에게 너는 눈을 들었다, 귀를 열었다. 말의 높이를 낮추었다. 식탁의 속도를 늦추었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완벽한 아들이 아니라 다시 배우는 아들이 되어라. 지윤에게 너는 잠깐 멈췄다 사과했고 자리의 의미를 배웠다. 먹는 일과 돌보는 일을 구분했다.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생겼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좋은 며느리가 아니라 함께 살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아이에게 너는 크게 웃어라. 천천히 자라라. 다른 사람의 방 앞에서 발소리를 줄여라. 그 방에서 나온 말이 났다면 그 집은 오래 간다.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내일 건네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가족 사진을 찍기로 했습니다. 집 근처 공원에서 찍었습니다. 가을 하늘은 맑았습니다. 은행잎이 노랗게 빛났습니다. 어머니는 연한 회색 조끼를 입었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진사는 준비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세 사람이 서고 한 사람이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의자에 앉아 허리를 폈습니다. 사진사가 셋을 세었습니다. 하나 둘 셋 셔터 소리가 부드럽게 났습니다. 어머니는 그 소리를 마음에 담았습니다. 소리는 기록이 되고 기록은 습관이 되었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도연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 집은 어떤 집입니까? 어머니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바람소리가 나무십 사이로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말이 낮은 집 문이 천천히 닫히는 집, 식탁에 빈자리가 있는 집, 잠이 깨지지 않는 집,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는 집. 그것이면 충분하다. 저녁에 절에서 소소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동네 어르신과 젊은 이들이 함께 앉았습니다.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부탁했습니다. 어머니는 짧은 호흡으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마당에서 잠들던 사람이다. 나는 복도에서 겨울을 났다. 나는 내 이름 없는 방에 오래 앉아 있었다. 나는 어느 밤 벽을 넘었다. 나는 친구의 방에서 숨을 골랐다. 나는 나의 이름으로 된 방으로 돌아왔다. 나는 약속을 눈에 붙였다. 나는 잠을 지켰다. 나는 식탁의 빈자리를 지켰다. 나는 나의 건강을 기록했다. 나는 나의 돈을 내 이름으로 관리했다. 나는 나의 경계를 배웠다. 그 후에야 비로소 나는 가족을 다시 사랑했다.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 메모에 적었습니다. 스님이 작은 종을 한 번 울렸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문장을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랑은 목소리의 높이가 아니다. 사랑은 같이 쉬는 법이다. 사랑은 자리를 지켜주는 일이다. 사랑은 다시 배우는 습관이다. 모임이 끝났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여기까지 잘 왔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웃었습니다. 함께 와서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노을이 천천히 지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현관을 지나 엘리베이터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얼굴이 평온했습니다. 방으로 들어와 불을 켰습니다. 침대 모서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책상 위 편지지에 짧게 적었습니다. 오늘도 나는 나였다. 잠을 청하기 전에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밤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멀리서 절 종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맞추어 숨을 고르게 내쉬었습니다. 베개가 편안했습니다. 눈이 스르르 감겼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문 앞에서 소음이 멈췄습니다. 나의 방, 나의 이름, 나의 자리. 밤은 길지 않았습니다. 잠은 깊었습니다. 몇 주 뒤 작은 변화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현관 게시판. 아래에 또 하나의 종이가 붙었습니다. 동네 이웃 모임 안내문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나누는 밥상날. 각자 한 가지씩 가져오기 말을 낮추고 천천히 먹기. 서로의 방을 존중하기 어머니는 그 종이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미소가 났습니다. 집에서 배운 질서가 바깥으로 번져갔습니다. 어머니는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언젠가 같은 길을 걸을 사람에게 짧은 문장을 남겼습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된 방을 가지십시오. 잠을 지키고 말을 낮추십시오. 식탁에 빈자리를 남겨두십시오. 돈을 약속으로 바꾸십시오. 도움은 부탁으로 오가고 사랑은 습관으로 남습니다. 넘어야 할 벽이 있다면 먼저 마음속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필요할 때 이웃의 손을 잡으십시오. 봉투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아직 보낼 주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누군가에게 갈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는 아이 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틈으로 조용히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고른 숨이 들고 났습니다. 아이의 세상은 아직 길었습니다. 어머니는 속삭였습니다. 크게 웃어라, 천천히 자라라. 다른 사람의 방 앞에서는 발소리를 줄여라. 그것이 오래가는 집의 첫 걸음이다. 불을 끄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문은 조용히 닫혔습니다. 잠시 뒤 바람이 커튼을 스쳤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은 느리고 단단하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마음속으로 인사했습니다. 나는 돌아왔다. 나는 나로 산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이야기는 여기서 멈춘다. 그러나 멈춤은 끝이 아니다. 낮은 말. 천천한 문 지켜진 잠 비워둔 자리. 이 네 가지가 있는 곳마다 한 사람의 노년은 다시 시작된다.